많이 할애됐는데 준비한 것은 40분입니다만은 30분 동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 반갑습니다. 앞서 우리 도지사께서도 현대사회가 매우 이 가치관의 혼란으로 해서 혼미한 상태로 빠져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만은 사실입니다. 가치관의 혼란으로 해서 사실상 부조리가 심하게 됐고, 특히 이 한국의 경우에는 그 부조리가 다른 나라보다도 더하게 됐습니다. 오늘날의 이 사회야말로 좀 더 나중에 가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시대에 빠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지경이 아닌가 합니다. 보다 더 인간다운 인간, 참다운 인간, 바람직한 인간, 이런 것을 찾는 소리가 매우 높아가고 있습니다. 선비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바람직한 인간 상 중에 하나에 드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제가 주제로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선비사상 하면은 대체로 낡은 사상은 또 논하는구나, 그렇게 짐작하겠습니다만은 사실은 물론 전통사상입니다. 그렇지만은 전통사상이라고 해서 한 번 흘러가고 일과적인 그런 사상은 아닙니다. 오늘의 우리 삶의 구석에도 전통사상은 어느 정도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사상이고, 그래서 그런지 젊은이들의 의식조사를 해보니까 심리학자의 한 보고문에 의하면은 유학사상 중에서도 선비에 대한 관념은 상당히 호의적이더라, 이런 보고문이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직도 선비에 대한 사상을 중심으로 한 우리의 유학 전통 사상이 꽤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유학이라고 하면은 단박 우리는 흘러간 또 조선시대에나 운행하던 그런 사상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일쑤입니다. 물론 흘러간 사상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유학이라고 하는 것이 또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비록 중국에서 이것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선조들은 이것을 도입한 이후에 우리 나름의 환경, 우리 나름의 여건에 맞도록 이용해왔고, 우리의 비판력에 의해서 더할 것은 더하고 뺄 것은 빼면서 유학을 우리 나름으로 독창적으로 이용하고 변형해왔던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 나름으로 이용하면서 우리 나름으로 변형한 이 부분을 저는 한국유학이라고 하고 있고, 그것을 오늘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선비 사상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우리 역사를 뒤져보면은 선비 사상을 우리 나름대로 또 이용을 했습니다. 특히 16세기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사림이라는 것을 이루었습니다. 선비의 무리라 이 말입니다. 사림은 선비 무리를 이루었고, 그 사림이 사실상 한 시대의 정치의 주체로서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렇게 사림 정치를 하면서 일구한 것이 또한 선비 정신입니다. 선비 정신이 그 당시에 일어났던 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것이고, 오늘 제가 주제로 내건 것 또한 그러한 우리 나름의 이 선비 정신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런 이 선비 정신이라든지 선비에 대한 관념은 우리나라에서 여기저기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이 충청도야말로 그 관념이 가장 많은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은
청풍명월이라 하는 것을 읊조리고 있는가 하면은 대전 옆의 유성 하면은 거기가 바로 선비고장이야. 맞습니다. 선비라는 글자 자체가 선비유, 유성이라고 할 때의 유가 선비유자입니다. 유학 할 때의 유도 마찬가지로 선비 이런 뜻이고 선비의 학문을 유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의 충청도에는 독립경영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천안에 바로 독립경영관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천안 옆의 아산을 출발점으로 해서 아산, 예산, 홍성, 광선, 소위 과거의 장선이라고 부르던 요즘은 익산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만은 이 줄기를 타고 내려오면은 사실상 18세기 한 시대를 누볐던 새로운 철학이 움트고 싹 텄던 것을 봅니다. 아산의 이간 선생, 외암 선생이죠. 외암 이간 선생을 비롯해서 예산의 윤봉구 선생이라든지 홍성의 남당 한원진 선생이라든지 이분들이 모두 그런 분들입니다. 이래서 사실상 제 글에는 쓰질 않았습니다만은 지역 감정을 부추기는 것 같아서 쓰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는 오늘날 경상도에서 퇴계 및 그의 학파를 중심으로 한 유학을 가장 높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사실은 퇴계 선생도 물론 숭앙할 뿐이지만은 학문적으로 더 깊이 파고드는 것은 18세기의 인물성 동의를 운의한 분들이고 탐구한 분들입니다. 특히 외암 이간 선생이라든지 남당 한원진 선생을 대표로 한 이런 분들이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탐구하지 않은 인성 물성은 같으냐 다르냐 하는 것을 몇 년씩 듣고 토론을 하면서 소위 논변현식의 연구를 했습니다. 이래서 충청도의 유학은 학문상으로 뿐만 아니라 실천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러 지역들 천안을 비롯해서 아산이라든지 뭐 나중에 홍성이라든지 부여라든지 어디를 막론하고 독립투사, 독립시사, 의사, 열사 안 배출한 것이 없습니다. 충청도에. 그 투사, 의사, 열사의 사자가 또한 선비사자입니다. 예. 이래서 충청도야말로 선비정신이 어느 것보다도 크게 배는 고장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자신있게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보면은 벌써 선비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드러났습니다. 뭐 유학이라고 할 때, 유성이라고 할 때의 유자라든지 혹은 지금 말한 의사, 열사, 투사라고 했던 사자라든지 이게 모두 선비를 의미하는구나. 그러나 다만 구별을 한다고 하면은 유학인이 유교라고 할 때의 그 선비는 대체로 노장사상이라든지 묵교사상이라든지 이런 다른 사상과의 학파의 구별을 할 때에 쓰입니다. 그리고 유학 안에서 얘기할 때에는 역시 선비사, 사인, 사대부 이런 글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선비를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런 선비는 처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바람직한 인간상 중에 하나입니다. 유교에서 얘기하는 바람직한 인간상 중에 하나인데 그 유교에서 얘기하는 바람직한 인간상은 선비뿐만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은 가장 이상적인 인간이라고 하는 성인을 비롯해서 군자라든지 현인이라든지 어지련자 현인이라든지 어지린자 인인이라든지 아주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 가장 높이는 최고의 이상적인 인간이라고 하는 성인의 경우는 좀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 공자와 같은 분을 성인이라 할 때에는 물론 실현 가능한 성인입니다. 이상적인 인간입니다. 그러나 완전 무결한 인간을 뜻할 때의 성인이라고 하면은 성인은 아주 어느 모로나 흠이 없는 그런 인간이라고 하고 보면은 그런 성인은 가상적 완전인이지 실제로 현실에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인간상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 사회 현실에서 구현할 수 있는 이상적인 인간상은 군자 이후 군자를 비롯한 현인, 인인 이런 물론 선비 이를 우리는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거이 이상적인 인간 선비라고 하더라도 가장 이상적인 인간상 중에 현실로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경우에 공통적으로 토대가 되는 것은 군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실에서 실현할 수 있는 인간상을 대표하는 것은 군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자가 상당히 보편성을 지닌 실제 구현할 수 있는 이상인이죠. 그래서 우리는 선비를 논하려면 군자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군자를 바탕으로 해서 일정하게 특화된 어느 한 면으로 특화된 것이 선비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군자는 어떤 사람이 군자로 되느냐? 군자로 인정받으려면은 몇 가지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군자로 인정받으려면은 학식에 의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논어가 학이편으로 시작되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런 거 하면은 공자는 나는 누구보다도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나보다 더 배우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다. 세자들에게 공언했습니다. 이게 다 지식 추구와 관련되는 것입니다. 군자가 학식을 바탕으로 하는 조건이 이렇게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때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한 것으로 하면은 자기 몸가짐이라든지 대인관계라든지 이런 상식적인 것으로부터 사실상 예와 도덕을 실현하는 그런 지식, 또 예와 도덕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철학, 음양오행이라든지 천명사상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를 다 포함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한마디 길도자 도라고 하는 것으로 축약되게 마련입니다. 그 다음 이런 그 지식을 풍부히 가졌으면은 그 다음에 반드시 또 갖춰야 할 것은 예절에 대한 실천입니다. 공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널리 배우고 나서는 예로서 절제해야 한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예절로서 절제하는 이런 실천, 도덕적인 실천이 따라야 군자가 됩니다. 이때의 예는 공자에 의하면은 공손, 공경하는 마음으로서 실천이 되는 거라고 합니다. 또 자기 개인의 욕심을 어디까지나 이겨내고 극기하고 예로 돌아갈 때라야만 어진 인간이 된다. 극기복력의 인이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착한 본성을 드러낼 수 있으려면은 극기하고 예를 실천하는 이런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예는 결국은 착한 본성을 실현하게 하고 착한 본성을 실현하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에 평등하게 대하는 이런 사상적인 효과가 나게 됩니다. 공자의 말로는 모든 인간을 형제로 만드는 것이 바로 예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고, 또한 그 다음 조건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예를 알았으면은 덕을 갖춰야 군자가 됩니다. 군자라고 인정받습니다. 이때의 덕은 남에게 혜택을 주는 시혜를 베푼다고 하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인과 같은 명덕이라 여러분들 그렇게 많이 배웠을 거 대학에서, 그런 때의 덕은 인과 같은 착한 본성을 의미합니다. 이래서 그런 착한 본성을 갖추는 품격 있는 인간이라야 군자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품격 있는 인간은 남과 더불어 함께 살고 남에게 더불어 내가 베풀어주고 하는 배려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덕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 덕불오라 하지 않았습니까? 외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과 다투지를 않게 됩니다. 덕 있는 사람은 남과 다투지 않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많이 이 말씀들 하시죠? 화의부동, 부쟁, 남과 다투지 않고 화해롭게 지내면서, 그러나 한 패거리는 안 된다. 화의부동이라. 같은 말이 또 있죠. 분이부당이다. 모두 같은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절을 하고 또 예절을 지키고 덕을 갖추고 그러면은 그것으로 되느냐, 군자가 되느냐, 한 가지 더 조건이 있습니다. 의를 알고 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의라고 하는 것, 마땅함, 옳음의 뜻이 의라는 것입니다. 옳을의라고 하죠. 옳고 마땅하다고 하는 것이 의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한 도덕적인 원리를 스스로 알아서 스스로 실천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 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공익에 봉헌하는 것, 말하자면은 뜻 있는 의인을 공자는 지사라 이렇게 부르면서 그는 스스로를 이익을 탐하지 않고 자신을 희생해서 남을 돕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이 의라고 한 것을 행하는 공공정신이 두드러진 공의와 대의를 실천해야만 군자가 된다 하는 얘기가 또 드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의를 얘기하면서 바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선비인 것입니다. 왜냐 하면은 이런 그 의를 실천하는 이상인은 이익이 될 만한 것을 볼 때는 그것이 의에 합당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하고, 나라가 위태로운 것을 볼 때에는 그런 처지를 당하면 목숨을 걸어서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목숨을 내놔야 한다는 이런 이론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그 의인을 얘기할 때 선비를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은 의의 측면으로 특화된 군자가 군자이되 군자가 의로 특화된 특별히 이 발달된 이런 인간이 선비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선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선비의 경우는 공자에 의하면은 바로 뜻 있는 선비가 어진 사람, 인인과 같다는 겁니다. 이래서 그 어진 사람과 동등한 선비는 항상 공익에 해당하는 공의, 대의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인용문을 다시 한번 되풀이하겠습니다. 이익을 볼 때는 그것이 의에 해당하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선비고, 또 나라가 위태로울 때는 목숨을 낼 수 있는 것을 선비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서 선비가 얼마나 공공의 의행자인가, 의를 행하는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공공의 의행자라는 것이 선비에 대한 정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는 역사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계, 율곡, 정암, 조광조 모두가 다 이분들은 선비를 얘기할 때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사자, 국지원기라, 선비란 나라의 으뜸되는 기운이다 라고 했습니다. 나라의 으뜸되는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떠받치는 역군이다, 이런 것에, 이런 얘기에 다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날에도 군인을 길러내는 학교에 사관이라고 해서 선비사자를 붙이는 걸 볼 수 있고, 또 군인들의 계급에 하사, 중사, 상사, 선비사자가 붙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이래서 선비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스스로 나라를 지키고 스스로 공공의 행동을 모범적으로 하는 이런 인간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한 실제로 우리는 이런 것을, 이런 인간상을 16세기의 임진왜란 때에 겪었고 발견했고 그랬습니다. 임진왜란이 터지자 붓을 던지고, 항상 글만 읽던 선비들이 붓을 던지고 총과 칼을 들고 외적에 항쟁을 하던, 그러다가 목숨을 바친 의병장, 이네들이 다 선비의 모범적인 모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시간 얼마나 10분 더 하면 됩니까? 앞서서 시간을 저한테 너무 잘라 먹어가지고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이런 선비상이 오늘날 어떤 가치를 지니나 하는 것을 알려면은 오늘의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의 우리 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 여러 면으로 반성할 점, 시정해야 할 점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선 정치면을 봅시다. 정치에 있어서 우리는 4.19를 통해서 우선 독재를 타도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6.19 선언을 통해서 군사 독재를 또 타도했습니다. 이래서 민주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선진 대열에 재빨리 들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치면에 있어서의 확실히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장점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정치인들이 무엇이 가장 약점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국민을 위하는 위민 정신이 투철하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약점입니다. 국회의원의 임무는, 물론 정치인의 임무인데, 국회의원의 임무는 민의를 대변하고 민의를 충실히 받들어서 민의를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임무입니다. 그런 거 기대할 만큼 하고 있습니까? 전혀 못하고 있죠. 이래서 오늘의 정치인들이 자기의 직분의식인 민생을 도타히 하는 이런 임무를 잊고 있고 가지고 있더라고 하더라도 매우 저급한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큰 폐단입니다. 경제의 경우
경제의 측면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경제의 경우는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읽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실제로 한강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근대 산업화를 압축적으로 성장한 것을 일컫고 또 그런 점에서 우리는 세계에 내놓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제는 결코 국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GDP가 2만 불대에서 머문 지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날로 심화되는 경제 침체, 경기 침체 이런 것들로 해서 우리는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실업자의 문제입니다. 청년 실업자의 문제가 가장 경제의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자동화, 날로 늘어가는 자동화 이것이 제4차 산업혁명의 흐름으로 해서 앞으로는 더 심해질 것을 생각하면은 이 점에도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회의 측면을 봅시다. 사회의 측면에는 급속한 산업화로 이루어진 이 빈부의 격차가 무엇보다도 사회의 우화감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모두 동질감을 가지고서 동질감이 입각한 화합과 안정이라야 우리는 앞으로 통일을 지향할 수 있겠는데 이 우화감이 그런 통일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회 측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부정부패의 만연입니다. 도대체 우리 사회는 지도층에 있는 사회 지도층에 있는 분일수록 부정부패에 하나도 바람직한 인간이 없다 하는 것을 청문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법조인까지도 우리는 이제는 믿을 수 없게 됐고 교육자마저도 부패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래서 나라의 기강회의가 무엇보다도 우리를 참담하게 하는 현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물량 위주의 가치관이 그 주원이라는 데는 저도 이의가 없습니다. 자, 물량 위주의 사고방식이고 보니까 문화나 교육의 측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등 자극, 감각 위주의 쾌락주의 성향이 사회를 혼란하게 하고 혼탁하게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인간 타락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또 이러한 것을 교정해야 할 교육이 특히 공교육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미 무너져 버렸습니다. 공교육이.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예의 도덕 이것을 실천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동방 예의지국이 오늘날은 동방 무례지국으로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래서 사실상 바람직한 가치관의 교육이 없는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는 미래를 밝게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선비정신은 뭐로 요약된다고 했습니까? 선비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의로운 인간으로 특화된 군자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의인화된 군자가 바로 선비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떠올리면은 그 선비는 나라의 으뜸되는 기운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기운 역할을 하려면은 한마디로 공공정신에 투철해야 합니다.
각자가 공인의식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일종의 사회정의에 불타는 이런 인간상이 바로 선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누누이 지적한 오늘날의 우리 사회의 현실이라는 것은 이 선비상과는 반대되는 대척의 모양새를 하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은 무엇보다도 국가마저 망가뜨릴 사회를 망가뜨리고는 물론이고 국가를 망가뜨릴 부정부패의 불의가 가장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선비상이 오늘 사회에 입질 영향은 불을 보듯이 자명합니다. 바로 이런 부정부패와 같은 불의를 척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선비인간상의 다름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누누이 얘기해온 저희 오늘의 결론에 불과합니다. 다만 우리가 선비의 경우 의만 행하는 것이 꼭 선비라고 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죠. 선비가 기본적으로 군자의 상을 바탕으로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 군자라고 하는 인간상이 유교의 공자의 핵심 원리인 사람을 사랑하는 이런 것을 또한 자기의 행위 원리로 하는 것이 군자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하면은 의를 행하는 것과 아울러서 남을 사랑하는 이 인애의 정신을 아울러 행하는 이런 모양새가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결국은 이 강의를 마치게 된다면은 의와 더불어 인을 구현하는, 말하자면은 사람을 사랑하면서 부패를 모두 청산하는 이런 데 앞장서는 인간, 자기 자해에만 머물지 말고 가족사랑, 이웃사랑, 나라사랑, 이것도 의로운 행위와 함께 구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럴 때에 오늘의 선비상의 가치가 제대로 구현되겠다, 이런 것입니다. 제 말씀을 이것으로 줄이고 떠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수고하셨습니다.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과거 어떤 선비의 가치를 되살리면 한국 사회 병폐를 치유할 수 있다라는 어떤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잠시